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HLB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오늘 공지가 하나 떴습니다, 여러분. 네, 이거 주목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상장 폐지 승인 위한 주총 소집 공시를 발표했습니다. 왜 난데없는 상장 폐지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자, 우리가 기존의 그 어떤 상장 폐지하고는 분명히 이제 틀린 부분입니다.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공시 내용과 해석을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건과 관련해서 과거에도 제가 분석을 드렸지만 이 포스코 DX 이쪽하고 좀 비교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HLB는 아무래도 공매도에 엄청 시달리던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그 정무위에서 공매도건과 관련된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말미에는 제가 연말까지 대박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제가 하나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자, 요거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건 매매 잘 하셔서 대박함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거죠. 상장 폐지한다 이거예요. 상장 폐지. 상장 폐지가 그냥 뭐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코스피로 가는 겁니다. 따라서 이 코스피 이전 건에 대한 의안을 주총에 상정을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절차를 밟아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주총 날짜도 명시가 됐습니다. 12월 21일입니다. 12월 21일. 그죠? 네, 여기 그 주주 되시는 분들은 이 주총에 참석하셔가지고 좀 한번 그 좋은 얘기 많이 듣고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뭐 여기서 코스피 이전 건에 대한 이제 결정이 이루어지긴 되는데 뭐 당연히 이제 의결을 하겠죠. 네, 의결을 할 겁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사실 이번에 그 코스피 이전 건에 대한 결의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공매도 완전 금지가 내년 6월 달까지 되는 바람에 코스피 이전 건에 대한 이점이 좀 많이 그 희석이 좀 된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 코스피 이전은 상징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코스닥에 있는 게 좋아 보입니까? 코스피에 있는 게 좋아 보입니까? 코스피죠, 당연히. 그런 어떤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끌어당기는 면에서 그 큰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코스피 이전은 당연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포스코 DX 같은 경우도 이와 비슷한 절차를 거쳐 갔기 때문에 이거 지금 포스코 DX 차트입니다만은 왼쪽이 일봉이죠. 이 포스코 DX의 경우를 좀 보면 사실 요맘때 이제 그 거래소 코스피 이전 건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네, 일단 비교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 여기가 이제 그 지점이고요. 그리고 8월 23일 뭐 요때쯤 되나요? 네, 요때쯤 돼가지고 이때 의안 상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5일 날 가결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과정을 볼 때, 네, 우리가 얘기 나오고서부터 크게 올랐고 의안 상장되고도 그 흐름을 이어가서 지금도 아직 높은 가격선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 더블이 났어요. 네 배. 근데 HLB 같은 경우는 참 굉장히 좀 유감스러운 그런 부분으로 지금 현재 여기서 등락만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뭐 포스코 DX와의 비교가 좀 의미는 좀 없어요. 네,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이 의안 상정건이 되고 나서도 주가가 그대로 그 상승 분위기를 이어갔던 이 포스코 DX 사례를 본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당연히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뭐 공매도 때문에 압박을 받았던 HLB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매도건만 좀 일단 뭔가 좀 완전히 결말을 좀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 공매도에 대해서 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겠지만은 공매도건에 대한 대책만 제대로 나오면 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사실은 외인들이 공매도로 누르니까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선물을 매도하면서 그러면서 외인들이 그 주가를 지수를 또 누르고 그런 패턴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HLB 같은 경우도 주식 선물 대상 종목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선물이 지수를 누르고 할 때는 HLB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공매도 대신에 이 선물이 지금 현재도 아직 부담을 좀 주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조성, 네, 이런 거는 일부 또 재개가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매도 제도 개선 대책을 상당히 기대하는데요. 자, 오늘 정무위에서 공매도 법안을 첫 논의하면서 이 건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올 겁니다. 네, 근데 아직 그 얘기의 그 결론은 아직 안 나온 상태고, 뭐 이것이 마지막 논의가 아니고 첫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방향성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싶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상환기간 90일 플러스 알파, 이 알파라는 것을 없애버려야 된다고 그랬죠. 요거 가지고 이제 기관 외인들이 농간을 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배터리 아저씨도 얘기하는 것이 뭐 같은 얘기예요. 여기도 이제 나왔습니다만은 김 작가라고 그러죠. 네, 김 작가 얘기도 공매도에 대해서는 그분의 얘기가 사실 정확하게 맞다라고 저도 그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 보시다시피 자, 사실상 무기한 공매도를 하는 거 91 플러스 알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담보 비율도 120%로 똑같이 늘려서 잡아주면서 완화시키거나 그래야 되고 전산화도 이루어져야 한다. 네, 이 부분이죠. 맞는 얘기예요. 그죠? 네. 요런 부분들이 개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죠? 그러니까 이 연장 부분을 91 플러스 알파라는 플러스 알파를 삭제해야 되는 게 맞는 얘기죠. 네, 그 얘기는 제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 여하튼 뭐 정보가 들어오면 제가 다시 소상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 HLB 자체가 공매도는 확연하게 줄어 있고 대차도 빨간 선입니다. 확실하게 줄었으면서 외인 매도도 지금 현재 별로 나오지 않고 매수만 나오고 있죠. 네, 이거는 이제 공매도 상환이 되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이게 계속 전개가 되고 있는 긍정적인 상황이고 우리가 코스피 이전 건이라는 재료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또 다른 플러스 알파라는 호재료가 일단 주가를 땡길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포스코 DX의 경우에서도 우리가 봤죠. 그러니까 신약 승인이 가장 큰 우리가 호재 요인이기는 하지만 주변에 이런 공매도라든가 코스피 이전 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현재 나쁘지 않게 돌아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그걸 좀 믿고 지금은 좀 답답하더라도 좀 참고 이겨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HLB의 힘을 좀 불러 넣어 줘야 될 것 같고요. 항상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그 응원이 항상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응원 문구도 좀 많이 보내주시고 뭐 HLB 파이팅, 그죠? 그리고 뭐가 또 응원할 수 있는 말이 되겠어요. 코스피 가자. 그죠? 코스피 가자. 이런 응원 문구 상단 전화번호로 많이 보내주세요. 이게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영상만 보시지 마시고 응원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댓글보다도 응원 문자를 많이 보내주셔서 좀 힘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소통과 그 HLB의 신속 정보와 매매 사인, 이거는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해놔야죠. HLB라고 상단 전화번호로 문자 주세요. 이런 분들에게는 소통과 매매 사인 지속적으로 드립니다. 정보도 신속한 정보 드리고 있죠. 좀 화답을 해주시고요. HLB라고 문자 많이 보내주셔서 좀 일단 힘이 되는 여러분들이 좀 돼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후속적인 말씀은 또 다음에 또 드리도록 하겠고요. 문자를 보내신 분들한테는 더 소상히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제가 연말 대박주 말씀을 좀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요거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거 잘 들으시고 한 대박 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 드릴게요. 자, 대박주. 연말에 여러분들이 대박을 한번 내볼 대박주. 근데 이 대박주가요, 그 리스크를 크게 안고 하는 대박주가 아니라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꼭 낼 수 있는, 최소한 더블 정도는 낼 수 있는 그런 대박주를 오늘 공개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섹터는 이 반도체 섹터예요. 반도체 섹터. 이 반도체 섹터가 당장은 실적 자체가 시원찮은 듯하지만은 이것이 내년 중반부터 실적이 확 좋아지는 그런 패턴이라고 한다면요. 주가는요, 여러분 6개월 선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연말부터 시세를 크게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미 그 좋은 거 나타났을 때는 항상 늦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6개월 이후부터 상황이 상당히 좋아진다면 주가는 지금부터 움직이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그에 적합한 종목을 좀 골랐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도 사실 굉장히 조정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 종목은 횡보하면서 물량을 흡수를 하는 횡보 조정만 보였다는 거죠. 반도체 섹터들이 되게 이런 정도의 조정을 보이고 요즘 조금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 종목은 이런 조정이 아니라 올라갔다가 횡보 등락하는 조정이고 여기서 치고 올라갈 채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종목은 이렇게 본다면은 조금씩 매집하는 그런 종목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격대는 너무 고가권도 아니고 너무 저가권 부실주도 아닌 25,000원에서 50,000원 선 정도의 적절한 가격대의 종목입니다, 여러분. 네. 자, 요 종목이고요. 목표가는 최소 더블 정도를 보고 있고요. 그 이상의 시세도 가능합니다. 이게 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말씀 좀 드릴 거예요, 여러분.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말이죠, 어떤 기업이 독점적 기업이고 특허가 일반 그 특허와 같이 침해하기가 쉬운 그 특허를 가진 기업들은, 그리고 진입 장벽이 너무 쉬운 기업들은 이익률이나 이런 것들이 높다 하더라도 쉽게 무너집니다. 그죠? 네, 근데 이 종목은 반도체 쪽에서 반도체 장비 쪽인데 독점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넘나들 수 없는,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진입 장벽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우리가 이 부분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후발업체가 진입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 자체가 확실한 노하우를 갖고 있고요. 후발업체가 들어오려고 한다면은 까다로운 인증 절차도 거쳐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 가지고 있는 그 고도의 특허 기술에 이 그 몇 겹 정도의 그 보호막을 지금 현재 형성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영업이익률이나 ROE가 워낙 높기 때문에 들어올 수도 있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독점적 기술과 진입 장벽이 상당히 엄청나고, 그리고 겹겹이 그 특허의 보완 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특정 업체가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제일 그 강점이라고 저는 봐요. 국내에서 독점적이고 그런 고유의 진입 장벽이 굉장히 엄청 두터운 기업들, 그러면서 영업이익률과 ROE가 한 20 내지 60%에 달하는 이런 기업들은요, 외인기관이 엄청나게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예, 엄청나게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배열이고 외인기관이 쌍끌이 매수하는 패턴을 잠깐 제가 보여드리면, 이를테면 이런 정도의 모습입니다. 네, 여러분들 보세요. 네, 자, 빨간 게 이제 외인이고요. 네, 초록색이 기관입니다. 외인 기관이 쌍끌이 하는 게 확연하게 보이시죠? 네, 10월 12일부터 확실하게 외인 기관이 매집하고 있다. 네, 이 부분을 우리가 특히 중점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요게 일단 가장 특색이 있고, 그만큼 독점적 기술을 보유하고 진입 장벽이 두텁기 때문에 외인들이나 기관들이 이렇게 매수하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특히 아까도 강조드렸듯이 이제 영업이익률이 그리고 ROE가 두 개 다 공이 몇 퍼센트, 여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20 내지 60% 그 중간에 있어요. 그 정도로 매출을 하면 엄청난 영업이익률이 발생하고 자기 자본에 대비해서 수익률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자기 자본이 100원이면 ROE가 50%면 50원 수익을 낸다는 거거든요. 네, 그 정도로 영업이익률과 ROE가 독보적인 회사예요. 네, 이게 강점입니다. 자, 그리고 실적이 이게 그 반도체 상황 안 좋다고 쭉 미끄러지고 뭐 그런 기업이 아니라 실적이 이렇게 점증을 해요. 점증을 하는 기업들은 누가 좋아하나요? 네, 외인기관이 엄청 선호하죠. 실적이 점증해. 그리고 금년도 1분기에 실적이 좀 정점을 찍고 약간 횡보등락하는 실적이지만 이것이 내년도 상반기에 다시 또 급증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 상반기에 실적이 급증을 한다면 지금부터 여러분 주가는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이 부분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정배열 패턴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외인기관 쌍끌이 매수하고 있다는 거. 잠깐 차트를 제가 보여드리면, 자, 한번 보세요. 자, 요게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여러분. 주봉으로 봐도 이게 정배열 패턴으로 가죠. 주봉으로 봐도 정배열 패턴으로 간단 말이에요. 예, 그죠? 일봉은 그러니까 더 말씀드릴 나위 없겠죠. 네. 월봉을 잠깐 보면, 요게 월봉입니다, 여러분. 월봉 자체도 우상향 하다가 슬쩍 횡보 등락하다가 이제 막 위로 터지려고 하는 그런 찰나.
그죠? 네, 보이시죠? 네, 분명히 보실 겁니다. 아까 주봉 같은 경우도 쭉 치고 나가다가 횡보 등락하다가 다시 위쪽으로 치고 나가려고 하는 모습. 대개 반도체 섹터 종목들은 이런 정도 급한 조정을 보였다가 뭐 반전 시도하고 그런 패턴이죠. 하지만 이 종목은 이와 같이 실적이 점증하고 외인 기관이 매수하기 때문에 이런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목격하신 겁니다. 그죠? 네, 그거예요. 그래서 아까 월봉에서도 보셨듯이 역사적인 신고가가 조만간 낼 가능성, 돌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횡보 조정 중인 지금이 최적기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아까 우리가 주봉 봤죠? 아까 월봉 봤죠? 지금이 최적기입니다. 그래서 요 종목은 이번에 연말 안에 한번 크게 대박을 낸다. 네, 이렇게 보시고 요 종목을 한번 들어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자, 요 종목을 한번 해보겠다. 네, 어떤 종목인지 좀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안전하게 더블 이상 대박을 내는 걸 목표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맨 위에 상단에 전화번호 있죠? 네, 전화번호로 뭐라고 보내주시면 되냐면 대박이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 화면이 잘 안 보이죠? 네, 조금 화면을 줄여볼까요? 네, 줄여보겠습니다. 네, 맨 위 상단에 전화번호가 있죠? 네, 여기에다가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바로 종목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 또 매집을 하실 수 있는 그 타이밍도 있다고 한다면 그때그때마다 그 사인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종목을 이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매수만 띡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파는 시점에 정확한 매도 신호를 보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이 종목 잘 매매해서 한번 대박 좀 내보시자고요. 상단 전화번호로 대박이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끝까지 매매 끝날 때까지 잘 모시겠습니다. 잘 케어를 하겠어요. 대박이라고 많은 문자 보내주세요. 네. 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